9월로 접어들면서 여야 대선 국면이 보다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는 주말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어제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각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대1 방식의 TV 토론회에서 주자들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는 처음으로 추첨을 통해 1대1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는 1, 2위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전선이 펼쳐지거나 두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연출된 반면 어제는 이재명,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추미애 후보 사이의 설전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지사가 반박하자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질문을 이리저리 피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면서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정 전 총리의 씨앗 통장, 아동수당 등을 언급하며 왜 기본소득 공약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지 설명하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추윤 갈등을 언급하면서 추 전 장관이 그런 걸 물을 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추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명락대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맞붙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을 둘러싼 장외 설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걸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어차피 문제가 될 거고 또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의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무료 변론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당시 이 지사의 재산은 3억 300만 원가량 감소했다면서 무료 변론 의혹은 네거티브를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 공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이번 주말 대전 충남에서 열리는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균형 발전과 지역자치 분권 정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이 뜨거운 감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선관위 출범 전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지난달 26일 출범한 정홍원 선관위에서 재검토에 나선 건데요. 특히 지지율 1위 후보인 윤석열 캠프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캠프들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확장성을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애초에 우리 후보를 뽑지도 않을 사람에게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묻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상황실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라면서 정권 교체 포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 국민을 배제하는 경선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만약 선관위가 방지 조항 포함을 강행할 경우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배제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한 건 사실이지만 선관위에서 수정 권한이 있는 것도 맞는 말이라면서 정홍원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정 위원장에 대한 불공정 시비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어제 각 캠프 측 입장을 취합한 선관위는 오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 오는 5일 정홍원 위원장이 직접 각 후보들을 만나 입장을 취합해서 최종 결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3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각 캠프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해서 여야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시작부터 진통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서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만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강성 의원들을 포진시켰기 때문인데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 대표적인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선임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이는 처음부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라면서 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추석 연휴 등을 빼면 합의한 27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최형두, 전주혜 의원 등 강경파를 선임했다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여야 합의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7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한다는 의미라면서 처리에 방점을 두고 또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가 깔린 거라며 해석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야는 전문가위원을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